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배 소장님. 예.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에요.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재빨리 여성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것도 내놔야 됩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여성 단일화가 못 된다면 여성 나는 국무총리는 무조건 하고 여성으로 가겠다. 두 번째로는 이 여성 아닙니까?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앞으로 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 이 꼬라지가 된 거는 말 그대로 남성 마초들이 그냥 다 조져놓은 곳이다. 앞으로 여성 절반 공천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성들이 제일 억눌려 있는 것이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 단절돼서 나중에 회사 돌아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? 경력 단절 기간 전부 다 직급, 성진, 호봉 다 인정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분노한 여성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받은 그러니까요. 다 보수 그렇지 김문수를 않습니까? 찍는 거죠. 수도 그러니까 없이 막판에 수도 없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 대선은 AI라 그랬지 않습니까? A. 앵거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엉덩이를 들었어요. 그럴 때 탁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인터레스트. AI 대선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I. I가 인터레스트입니다. 이걸 줘야죠. 넛지를 줘야죠. 그냥 분노한다 그러면 엉덩이만 들고 갈 데가 없어요. 그때 탁 쳐줘야죠, 엉덩이를. 그러네요. 예. 정말 여성표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절반입니다. 절반. 그리고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출구조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? 여성들이 본투표일 날 투표를 많이 해요. 아, 그래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또 본투표일은 다 해도 휴일이긴 하지만 주중에 있어요. 일들이 많아. 그렇죠. 그런데 여성들은 어쨌거나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? 여성들은 그런 경우 여성들이 본투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우리 배 소장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마지막 그 변수라고 하면은 물론 유시민과 이준석의 설화도 있지만 하나는 투표율. 그렇습니다. 얼만큼 모이느냐. 그렇죠. 그리고 여성표를 어떻게 끌어오느냐. 또 하나 늘 저희들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도층을 향한 그런 뭐 공약도 공약이고 또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만한 그런 것을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없어요. 여러 차례 한동훈 없어요. 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과 단절을 하라. 없어요. 또 하나는 친윤. 이 사람들 좀 과감하게 쳐내라. 아무것도 허지를 안 했어요. 그 발언도 해야 돼요. 해야 돼요. 마지막에 좀 국민의힘도 던져야 합니다. 그럼요. 친윤 2선 후퇴하겠다. 2선 후퇴가 뭡니까? 3선 후퇴하겠다. 그리고 4선 후퇴하겠다. 그 중진들 있잖아요. 오래 해먹은 사람들. 그 사람들은 이런 데 딱 나와갖고 우리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. 전에 과거 DJ 때 그 동교동 YS 때도 했죠. DJ 그 동교동 사단이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는 임명직에는 안 가겠습니다. 권노감. 다 그래갖고 임명직 안 갔습니다. 그럼요.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. 그러면은 지금 권영세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김기현이 추경호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갖고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. 이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테니까 저희들을 용서해주고 김문수 후보를 좀 찍어주세요. 뭐 이렇게 감동적인 거 그렇죠. 없나? 업소를 해야죠. 네. 혈서를 써야죠.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또 직업군이 뭐냐면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굽니까? 자영업입니다.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임대료 아닙니까? 저는 이게 노동운동 전설의 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? 그러면 저는 이거 던질만 해요. 정말 1년 내내 적자만 거듭해온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상 임대 하겠습니다. 왜 못해요? 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코로나 국면에서 했습니다. 저는 영원히 무상 임대가 아니라 1년 내내 적자만 본 사람들 얼마 국세청 소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에겐 정부에서 무상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. 저는 할 만합니다. 이러면요.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유권자의 20%입니다. 왜 이런 게 안 나오죠? 파격적으로 1년간 무상 임대를 하겠습니다. 딱 하는 거죠.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7년간이나 이렇게 현장 노동운동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번에
유시민의 그런 발언으로 블루칼라들 이른바 그럼요.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것이고 거기다 노인 비하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? 할배 하면서 그래서 이런 블루칼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지막에 좀 던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. 지난번 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선거가 있습니다. 동아일보고 지난 53일간 193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를 총합을 낸 게 있었어요. 폴렛. 예, 27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. 그때 보니까 한교숙 교수가 한 거죠. 한규석 교수가 네. 이재명 46, 김문수 37.5, 이준석 9.1이에요. 평균이.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 간에는 8.5%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. 앞서도 이 리서치민이 6천 명을 조사했는데 5.1%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은 앞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이 두 개의 설화 이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안 됐죠. 유시민, 안 됐죠. 이준석 젓가락, 그렇죠. 젓가락 들고 지금 투표장 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이제 이재명 아들 이동호 2억 3천만 원 자기 재산은 뭐 370만 원인가 된다는데 2억 3천만 원어치 이 도박판을 벌였지 않습니까? 의혹이죠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고 만약에 가능성은 거의 뭐 희박합니다만은 막판이라도 앞서 배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준석이가 마지막이라도 김문수 손을 들어주면은 어쩌면 거의 근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. 5.1%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. 말이에요.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. 수도 없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로드맵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 비율이 높다. 그러면은 무상 임대, 그 다음에 블루칼라가 있다. 호 박사 계속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블루칼라 비율도 15% 되니까 블루칼라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빵 하고 내놔야죠. 예. 적어도 유권자들이 찍든 안 찍든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걸 빵 하고 내놔야 돼요. 그래서 아직은 코앞에 진짜 코앞에 닥쳤습니다만은 코앞입니다. 마지막 대역전에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. 말씀하신 대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. 되죠. 그리고 투표 시간이 또 8시예요. 8시까지. 투표 시간까지 넉넉해요.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는 몇 시입니까? 출구조사 8시 하는 거죠. 딱 끝나자마자. 아, 바로 딱 끝났다고 했을 때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출구조사 발표는 한 8시 10분쯤 할 거예요. 그렇게 되겠네요. 그러니까 시간도 넉넉해요. 투표하는 시간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90%다. 그러면 그거는 분노한 사람들이잖아요. 예. 그 분노한 사람들이 이 시점에 분노한 사람들이 탄핵 때문에 분노해서 본 투표일 날 그렇게 투표율이 높겠습니까? 설하겠죠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결국 3일 날의 투표율이 중요해요. 그러네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상 임대, 그 다음에 블루칼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고용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고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5, 60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던져줘야죠.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를 가지고서 정말 이 선배가 정치권의 대선배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자.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가 그 손을 뿌리치는 순간 이게 언더독 이펙트라는 겁니다. 예. 언더독 이펙트. 이준석 후보 손을 딱 잡고 괴물 그렇죠. 독재 정권의 출현은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나. 이게 이낙연 전 총리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저는 이 이야기 좀 할게요. 이낙연 전 총리가 원하는 건 대선보다도 중요하다는 7공화국 개헌입니다. 예. 개헌 정말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보십시오.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, 면책 특권 필요합니까? 시청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. 그 다음에
정말 이 권력 구조로 5년제 이 87년 이후에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이 권력 구조로 이끌어 갈 거예요. 대한민국은요.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. 100년 전에 일본 일제 강점기였어요. 이 나라는 주권 뺏기면 개 망하는 겁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지금도 미군이 들어와 있고 안보를 지켜주니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이지.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요. 그겁니다.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.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는 TV조선 나와서 찬조연설 했습니까? 나는 제 기억에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자기 선거 민주당 경선 나가서도 그렇게 톤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. 목소리 톤이 제일 높았어요. 목이 그분의 수준으로 따지면 목이 쉴 정도예요. 네.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? 항상 마이크 갖다 대면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7공화국은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TV 찬조설 나오는데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낙연이가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. 전 깜짝 놀랐어요. 고 박사님 보셨지 않습니까? 예. 목소리 톤이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? 예. 톤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했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노력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래야 본인도 살고 이 단일화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. 하는 기대를 갖고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신 같이 공동 정부를 하자. 예. 이 정부는 김문수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이준석의 정부이기도 하다.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만한 제한이 있습니까? 그건 백지 수표까지 이미 주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백지 수표까지 후보만 말고 다 당신이 해라. 하고 싶은 대로 하라. 한번 지켜보시죠. 이제 예. 마지막 하루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. 네. 예.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. 네.